자,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파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파트 물리 파트고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재밌게 접근할 수 있고 8-2 파트의 비열과 열 팽창 파트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들 나옵니다. 그 부분 들어가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열이라는 것 보기 전에 온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는 1도부터 우리가 0도, 1도, 100도, 100도씨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전부 어떤 수치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차갑고 뜨거운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적을게요. 차고 뜨거운 것을 수치로 표현, 숫자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은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섭씨온도 사용합니다. 자, 섭씨온도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섭씨온도의 단위는 뭐를 쓸까요? 도씨, 섭씨온도 몇 도씨, 20도씨, 30도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섭씨온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섭씨온도는 0도씨부터 시작해가지고 0도씨 있어요. 부터 사용해서 총 100도씨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물을 사용할 건데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물의 어는 점. 물의 어는 점.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은 몇 도씨입니까? 100도씨입니다.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표현을 할 건데 맨 처음부터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는 점을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딱 정해놨어. 그리고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00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100등분. 자, 0도씨와 100도씨를 100등분 했어요. 자, 100등분 해가지고 이거 정하는 거죠. 아, 여기가 0도씨고 여기 100도씨 이렇게 될 거다. 어는 점과 끓는 점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섭씨 온도라고 하죠. 자,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도 있고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도 섭씨 온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화학을 공부하거나 물리, 이제 과학을 공부할 거면 이 절대 온도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단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는 K라고 쓰고요. 이것을 켈빈 온도라고 부릅니다. 자, 켈빈 온도라고 절대 온도를 불러주고요. 이것은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치로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0켈빈 온도가 되면은 보자. 5K 아닙니다. 0켈빈 온도. 0켈빈 온도가 되면은 자, 분자 운동이 멈췄겠죠. 분자 운동이 없다.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 분자 운동이 없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0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73켈빈 온도가 0도씨 되겠습니다. 자, 273켈빈 온도는 0도씨.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도씨다. 지금 온도가, 교실의 온도가 지금 한 20도씨 가까이 될 겁니다. 상온, 실온, 보통 20도씨라고 얘기를 할 건데 20도씨는 몇 켈빈 온도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293켈빈 온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온도와 입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겠죠.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죠.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을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한 것들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덜 빽빽하게 있잖아요. 또 활발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럼 걔는 어디로 갑니까? 밀도가 낮아진 그 기체 분자, 기체 입자들은 공기 위로 뜨게 되고요. 입자가 둔해져.
그죠?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를 봤을 때 입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걔네끼리 밀도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 밀도가 커진 그 입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쪽으로 깔리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자, 이놈들의 특징, 입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당연히 둔하겠죠. 입자 운동은 둔하다. 자, 둔하다. 이 꼬리를 그릴 건데요. 시험 문제 이런 꼬리가 나올 거야. 입자 운동입니다. 꼬리가 이렇게 하나, 둘, 두 개씩만 할게요. 이거 차가운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 꼬리를 많이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입자 운동이 둔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라고 표현해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 자, 단위 부피를 볼게요. 이 부피 면적을 보자. 부피겠지만 칠판에는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죠.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는 꼬리를 두 개 그렸죠. 얘는 네 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라는 겁니다. 얘는 둔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은 일단 이동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고온의 물체에서 그냥 혹은 고온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대문자로 E 이렇게 표시하면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 전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도는 물질의 상태 중에서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적자, 고체 내부에서 물체 내부의 입자들이 여기 안에 입자들 보이죠? 얘네들이 다 입자입니다. 입자들이 충돌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 자,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키워드 한 두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처음에 고체죠, 고체. 자, 전도가 일어나려면 일단 고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들이 뭐 해야 된다? 입자 혹은 분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자들이 뭐 한다? 충돌한다. 얘랑 충돌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운동하겠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이 꼬리 표시 다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어요. 또 이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제자리. 입자들이 직접 운동하지는 않아요. 제자리에서 진동해가지고 충돌하면은 열을 옆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불이 나고 있죠? 불 데우고 있어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금속을 여기 밑에 부분에서 데우고 있어요. 그럼 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전달되겠죠. 열의 이동 방향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의 이동 방향. 자, 가열하고 있는 근처로 열이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입자들이 차례대로 활발해지겠죠? 맨 처음에 얘가 먼저 활발해지고 그 다음 이쪽. 요쪽 부분이 열을 제일 늦게 받겠죠? 입자들이 차례대로 활발해지고 있다. 자, 느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봤어요. 자, 전도를 이용한 열의 전달 방법 예시로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집어넣으면요. 숟가락을 넣으면 뜨거워진다. 이게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숟가락이 뭐죠? 고체잖아요.
고체 중에서도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은 도체라고 해서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입자들이 충돌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 이 열의 전달 방법으로 열 전달이 되게 잘 돼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를 할 거냐면 실외에 겨울에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고 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의자가 있으면은 그 의자에 내가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의자에 앉았을 때 더 차갑다고 느끼냐면 금속으로 만든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훨씬 차가워요. 차갑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금속으로 만든 의자는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 몸에 있던 열이 빨리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적어볼게요. 실외에 겨울입니다. 바깥에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다. 자, 열 전도성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3번 하기 전에 열 전도성이라고 하면 열 전도성은 금속이 나무보다 크죠. 금속이 나무보다 큽니다. 열이 더 잘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금속은 도체라고 하고요. 도체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 나무는 부도체라고 해서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자, 전도의 예시 3번입니다. 냄비를 만들 건데 후라이팬 같은 거 냄비 그 렌지나 인덕션 위에 올리는 그쪽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그 냄비가 뜨거워질 때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면 그 냄비를 후라이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을 그 금속 부분은 전달을 시키면서 손잡이는 열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냄비나 프라이팬에서 요 앞쪽 부분은 금속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은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손잡이는 열 전도가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열의 이동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대류입니다. 대류라고 하면은 물질의 상태 중에서 여기 전도는 고체였죠. 대류는 액체와 기체 물질의 열 이동 방법입니다. 자,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 열이 어떻게 나냐면 열이 직접 이동하여 열이 전달되는 방식, 요것을 대류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도에서는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했었어요. 근데 대류에서는 입자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액체와 기체는 유동성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동성.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체 물질에서는 입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움직임 둔하죠. 자, 볼게요. 여기 냄비입니다. 냄비 혹은 수조에서 물이 있어요. 자, 이 안에서 물을 가열을 하겠죠? 여기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해서 따뜻해진 물 입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따뜻해진 물은 여기서 따뜻해진 물은 위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차가워진 물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차가워졌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은 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올라갔다가 이 물이죠. 여기. 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은 어디로 갑니까? 하강하죠. 밑으로 내려가죠. 하강한다. 자, 그리고 상승한 물, 이 물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죠. 자, 밑으로 떨어진 물, 이 물들은 밀도가
높겠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3학년 때 태양 내부의 대류현상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7단원에서 수온 약층에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안정한 층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대류가 이 대류예요. 뜨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들은 밑으로 내려간다. 자, 이런 대류 현상을 통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할 겁니다. 방법으로 예시로 한 3가지 정도 볼게요. 첫 번째, 자, 뭘 볼 수가 있을까? 주전자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주전자랑 냄비 상관없죠? 아래쪽을 가열하면은 그 냄비 내부, 주전자 내부가 전체가 따뜻해지겠죠? 전체가 뜨거워진다. 혹은 따뜻해진다. 이거 대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로, 에어컨. 자, 요거는 액체죠. 주전자 내부에 가열하면 전체가 따뜻한 물이겠죠. 전체 물. 액체의 대류고요. 자, 예시 2번으로 난로와 예시 3번으로 에어컨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냉난방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난방을 하는 기구고 냉방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 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실 혹은 방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죠. 자, 얘는 우리 방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로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이거야. 위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밑에다가 설치해야 되는지를 보면, 효율적으로 교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은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난방기를 통해서 나온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가기 때문에 난로는 어디?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요. 아래쪽에 설치한다. 그래야 교실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방 전체가 혹은 교실 전체가 따뜻해질 수가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에다 설치를 해야죠. 에어컨은 차가운 공기가 나올 건데 이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냉방기를 설치해 놔야 돼요. 위쪽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공기가 대류하면서 전체가 시원해질 수가 있겠죠. 그쵸? 바닥에다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교실이 그렇게 빨리 차가워지지 못할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밑에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발만 시렵겠지. 그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열의 이동 방법으로는 복사라고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쌤이 항상 그 태양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복사가 여기 나오는 복사예요. 자, 이 복사를 통한 열의 이동 방법은 이거죠.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입자의 도움 없다는 얘기예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이동한다. 자, 이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의 형태로.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오면 우주 공간에는 입자가 있어 없어요? 공기 입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진공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공기 입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복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로. 자, 키워드 하나 나옵니다. 가까이 있을 때,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데, 따뜻함을 느낄 건데, 이거는 바로 느껴지겠죠? 그 추울 때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잖아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접촉을 하면 전도겠지. 근데 난로에다가 손을 접촉을 시켜버리면 화상 입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빨간색 난로 앞쪽에 손을 가까이 대면은 바로 따뜻함을 느끼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열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바로 즉시 반응이 나타나죠. 됐나요? 키워드는 요거, 가까이. 멀리 있을 때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는 공기 전체가 대류를 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따뜻해질 수가 있겠죠. 손을 갖다 대는 건 전도인데 이렇게 갖다 대면 뭐 화상을 입으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자, 두 번째, 태양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게요.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것, 이것도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토스터
토스터기에 빵 집어넣고 나면은 그 빵 바깥쪽으로 빨간색 선, 열선이죠. 이 열선이 빨갛게 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복사의 형태로 빵을 바로 데우는 거예요. 토스터, 오븐 이런 것들 전부 복사열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이건 뭐지?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 몸에서도 복사열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실에 사람이 한 3명 있는 것보다 사람이 한 20명 있잖아요. 그러면 교실이 훈훈하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 사람 몸에서도 열이 방출된다는 건데 그 사람 몸에서 방출되는 열은 복사열의 형태로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패딩 같은 거 보면은 패딩 내부가 은박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로 된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복사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감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완전 어두운 밤에도 그 적외선 카메라만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대류, 전도, 복사 3가지 열의 이동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